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변리사 특허법 전임 강사 박지환 변리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은 63회 변리사 1차 시험을 막 보고 오셨을 것 같아요. 뭐 본격적인 내용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시험 보시고 오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이셨던 노력들, 열정들, 진심 어린 박수와 응원을 드리면서 꼭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1차 시험 잘 마치셨고요. 잘 마치셨는데 다시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2차 시험 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하게도 특허법 과목은 1차 시험에서만큼 2차 시험에서 오히려 더 큰 중요성을 갖습니다. 2차 특허법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될 텐데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강의입니다. 기초 GS 하이브리드 강의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강하게 되었고요. 이 강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강하시고 활용하시면 되는지 오리엔테이션 간략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저는 박지환 변리사이고요. 아마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 설명은 어느 정도 드렸다라고 생각되기에 제 설명은 생략하고요. 이 기초 GS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GS 하이브리드는 예년에는 없던 강의였는데 작년에 처음 브랜딩해서 작년에 처음 개강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부터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Why? 왜 이런 형태의 강의를 개설하게 됐냐? 기존에 기초 GS 있죠? 저도 그렇고 상표법을 담당하는 최지한 변리사도 이 강의 경력 초반에는 다른 학원에서 기초 GS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초 GS라고 하는 것이 동차 수험생분들 입장에서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어떤 물리적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에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한 번에 이론 정리와 또 답안 작성 입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토끼를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통합형 강의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좋죠. 기초 GS 좋은데 저희는 이 강의를 맡아서 진행을 하면서 이러한 한계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떠한 한계점이냐? 아무래도 이게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시간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는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론 정리도 또 답안 작성, 사례풀이도 어느 것 하나 승에 차지 않는다. 어느 것 하나 충분히 대비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주먹구구식으로 빠르게 일단 실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연습시켜 드려서 바로 실전으로 투입시키는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메가변리사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는 그런 문제점을 한번 해결해 보자.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시간의 한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론 완성 강의, 즉 기본 이론 강의와 답안 작성 강의 두 개를 투 트랙으로 둘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작년 62회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그 전년도죠. 61회 합격을 하신 분들과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강의라든지 교재라든지 정말 많은 리뷰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변리사님, 이 동차 시즌에 현장에서 답안 작성할 강의가 부족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득으로 합격을 했는데 동차 시즌에 변리사님 커리큘럼을 타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진행되는 강의가 없어가지고 기득 때부터 변리사님 같이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수험생분들의 니즈를 알겠다. 투트랙으로 진행해보자. 어떻게 투트랙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 정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효율성을 도모해야 돼. 답안 작성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시험과 같은 분위기도 느끼시면서, 거기에 더 나아가 여러분들 아직 답안 작성에 대한 연습을 안 해보셔서 확 체감되지는 않으실 텐데 답안 작성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토끼를 그러면 투트랙으로 잡아보자. 라고 해서 기획을 하게 된 것이 기초 GS 하이브리드 강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작년에 처음 개설됐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처음 개설을 하고 저의 큰 자부심이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최지한 변리사한테도 큰 자부심이 됐을 텐데, 이 기초 GS 하이브리드를 수강을 하시면서 저희 커리큘럼을 타셨던 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정말로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 연수를 받고 계시는 62기 변리사님들을 통해서 수집을 해보면은 대략 10여 명이 합격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차 합격자가 많으면 10명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초주의에서 하이브리드부터 들으셨던 분들이 10명 합격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큰 자부심이죠. 큰 자부심. 그분들도 이제 조만간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한번 또 만나 뵙고 여러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또 리뷰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뭐 그거는 여담이고요. 그거는 여담이고, 작년에 기초GS 하이브리드는 저희의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부심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강의를 준비를 했다. 예, 큰 틀에 있어서 강의 특징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기본 이론 강의가 이미 모두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본 이론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주중에 진행이 될 거고요. 주중에. 그건 각자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될 거고, 주말에는 현장에 나오시는 겁니다. 현장에서 실제 시험장에서와 같은 느낌으로 답안을 작성하시고 채점을 받는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진도 범위를 정해 드릴 거예요. 그럼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론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이론 정리를 하시는 거고, 이 이론 정리와 함께 답안 작성을 주말에 함께 수행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냐? 왜 이런 투트랙이 필요한 거냐? 그냥 변호사님 그냥 이론 정리하고 이거 다 끝내고 답안 작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냐? 이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론 강의 오리엔테이션 때에서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이 테마 특허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례 문제를 풀이하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어떤 교과서, 기본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본서를 계속해서 1회독, 2회독, 3회독 다 회독을 하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그리고 또 기하급수적인 실력 향상을 만드셔야 돼요. 다만 이 실력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테마특허법 안에 들어가 있는 법리 내용들, 판례, 법조문 암기하라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져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판례 내용들 또는 법조문 내용들, 이거 다 우리 1차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론 정리만 해보다 보면은, 또 단순히 기본 이론 강의만 수강을 하시다 보면은, 아니 변리사님 이거 우리 다 1차에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꼭 이론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되는, 새로운 게 없는데요?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문이 나와요. 무슨 지문이 나오냐? 사실관계 안에서 법리가 적용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OX만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즉 전문가로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된다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라든지 솔루션을 내려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결론이 내려져 있다, 이런 솔루션이 나와 있다, 맞냐 아니냐라는 판단을 해보라 라고 하는 어떤 1차원적인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2차 시험에서는 사실관계와 배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법리를 추출해서 그에 따른 결론을 도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답안지로 작성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좀 능동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능동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얘는 그냥 떠먹여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OX를 판단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문제되는 상황에서 문제되는 법리를 우리가 추출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 그 추출된 내용을 아웃풋, 현출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시험 공부의 핵심은 무엇이냐? 단순히 법리 내용을 이해한다, 암기한다가 아니라, 이 내용이 어떻게 문제화되며 어떻게 답안지로 어떠한 목차 구조 안에서 어떻게 현출돼야 되는지, 즉 아웃풋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웃풋을 염두에 두려면 그냥 단순히 쏟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묻는 바에 상응하는 아웃풋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와 방식을 채택하셔야 돼요. 아, 내가 단순히 공부하는 이 내용이 단순히 특허법 몇 조 몇 항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될 수 있겠고, 이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아웃풋을 꺼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 테마 특허법 내용을 아웃풋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느낌을 받기 위해서 답안 작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좀 예시가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시험 공부하실 때에도 이론서를 10번 본 사람이랑 이론서를 한 4번, 5번 보고 객관식을 한번 풀어본 사람이랑 누가 수험적인 측면에 대해서 실력 향상이 높겠습니까? 후자예요. 높은 확률로.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오시면은
문제풀이 답안 작성을 직접 하시게 될 겁니다. 하프 GS로 진행이 될 건데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고 매 회차마다 제가 문제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실 거고요. 그 풀어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해설도 해드릴 거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성 있는 쟁점들 아니면 그와 유사하거나 또는 동일한 유형에 대한 풀이법을 정리할 겁니다. 우리 현장에서 주말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주중에 이론 강의를 듣고 오셨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론 정리를 따로 하지는 않아요. 이론 정리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쟁점에 대해서 정리하고 쟁점별로 유형별로 풀이법을 정리할 거고요. 그 유형별 풀이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는 예제를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트레이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하실 때 그동안 수많은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신 첫 발걸음, 답안 작성에 대한 입문을 도와드리겠다. 답안 작성에 대한 어떤 낯설음, 이 두려움을 없애드리면서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입문을 도와드리고 반복적인 연습을 시켜드리겠다. 이게 기초GS 하이브리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뭐 1주차, 2주차, 3주차, 5주차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좀 특이점이 있어요. 뭐냐? 4주차, 5주차가 날짜가 같습니다. 이 기초GS 하이브리드는 작년에 처음 진행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주차를 전제로 만든 강의입니다. 원래는 통상적으로는 2월 중순에 1차 시험을 보기 때문에 2월 말경과 3월 내주를 합치면은 5주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올해 시험이 유난히 좀 뒤에 보죠. 그리고 3월 4주밖에 제공되지 않아서 남아있질 않아서 4주 안에 끝내야 되는 조금은 팍팍한 일정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팍팍하니까 아무래도 힘들기는 할 거예요. 좀 빡세기는 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빡센 일정을 거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큰 그림이 보이고 어느 정도 반복 연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숙달만 하면 되는 7월 시즌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주차 때는 뭐 안 듣고 오셔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OT 있지 않습니까? OT 들으시고요. 하나만 듣고 오세요. 뭐냐? 답안 작성론, 답안 작성 입문이라고 해서 제가 대략 한 50여 분 정도 2차 시험 답안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듣고 오시고요. 실제 시험장에 오시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문제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프 GS예요. 하프 GS라고 말씀드리는 건 원래 GS 문제가 4문제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4문제를 풀이한다라고 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서 2문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4문제를 1시간 동안 푸는 프로세스였다면은 이거를 죄송합니다. 2시간 동안 쓰는 프로세스였다면은 말 그대로 하프 1시간 동안 이 2문제 연습하시게 될 겁니다. 아니 변호사님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쓰라 그러면 뭘 쓸 수 있습니까? 어차피 1회차 때 여러분들께 어떤 정갈하고 멋진 답안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뭐든 써보십시오. 아마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주어진 문제 보시면은 여러분들 1차 특허법 열심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문제 별로 어렵지 않은데 풀만한데 이거 정답은 뭐겠구나 써야겠다. 어떻게 쓰지? 뭐야 시간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시간이 정확하게 배분이 안 되는데 중구난방이고 뭐 엄청 시행착오를 겪으실 거예요. 1회차는 그냥 시행착오 겪으러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들어올 겁니다. 제가 들어와서 이 강의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주중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무엇보다 1회차 때는 답안 작성의 기본을 설명드릴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답안 작성에 대한 정보고요. 기본기는 여기서 설명드릴 거예요. 기본기. 1회차는 조금 빡셉니다. 그리고 문제 1, 2번에 대한 해설을 함과 동시에 이와 연관된 풀이법이라든지 또는 이와 관련성이 있는 쟁점을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주중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주중 커리큘럼, 주중 스케줄은 여러분들마다 다 스케줄이 방식이 다를 거예요.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뭐 도서관이나 뭐 스터디 카페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하시든 간에 제가 정해드리는 이 진도 범위 안에서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 이론 강의를. 근데 이제 4주차, 5주차가 너무 빡세지 않습니까? 원래는 5주차 코스이기 때문에 너무 빡센데 1주차 때 뭐 안 듣고 오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1주차 때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은 알아요. 쉬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하루 이틀 정도만 간략하게 쉬시고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정도는 이 2주차 진도로 조금은 미리 있는 거는 뭐 문제 없잖아요. 또 3주차,
때도 2주차 진도를 조금 이렇게 미리 듣는 방식으로 이거 마지막 주차 이거 다 들으려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특히 나중에 뭐 심판도 나오고 이 PCT도 나오고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미리미리 듣는 거 이거 좀 유연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진도 범위를 정해드리면은 화, 수, 목에는 그 진도 범위에 맞게 강의를 들으시는 겁니다. 화, 수, 목에는. 그럼 월요일은 뭐 하냐? 여러분들 아직 2차 수험 생활을 안 해보셔서 감은 안 오실 텐데 주중에 우리가 답안지 현장 GS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월요일은 좀 지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친다라고 해서 멈추면 안 되겠지만 숨을 고르는 시간은 가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월요일은 뭐 특별히 뭐 진도를 나간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복습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개인의 취향,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유연하게 결정해 주세요. 어떤 복습 타임을 가져가 주시고요. 복습 타임 가져가 주시고. 이거 복습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는 현장 강의하면서 제가 어떻게 문제 풀이하고 또 어떻게 쟁점 정리하고 어떻게 유형 풀이법 정리해야 되는지 쭉 설명드릴 테니까 그거 정리하고 또 여기서 우리가 문제 풀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다만 다시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풀답안을 다시 풀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풀답안을 다시 푸는 의미는 뭡니까? 그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풀답안을 다시 쓰는 실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를 처음부터 파악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문제라는 목차를 추출을 하고 논리 구조를 만들어서 결론까지 도출해보는 이 통합 과정을 연습하는 게, 그래서 답안까지 작성하는 이 통합 과정을 연습하는 게 이 풀답안을 쓰는 것에 대한 의미가 될 텐데, 지난주에 풀어봤던 거는 문제 내용 이미 알잖아요. 결론 이미 알잖아요. 쟁점 알잖아요. 목차 알잖아요. 그쵸? 풀답안을 쓰실 만한 실익이 크진 않습니다. 물론 풀답안을 쓰신다는 걸 말리진 않지만 꼭 풀답안으로 쓸 필요는 없겠고요. 그냥 약식으로 목차 잡고 결론 내리는 정도. 이 약식 답안과 관련된 부분도 제가 1회차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화, 수, 목은 진도 범위에 맞게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2개, 3개 정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능한 한 여기서 미리 들으세요. 이런 방안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뭘 제공을 해드릴 거냐? 이때 예제를 공지할 겁니다. 예제나 관련된 기출을 공지할 거예요. 이 예제나 기출은 뭐냐? 만약에 예제 기출이 여기서 공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회차에 GS 문제 있겠죠? 이 GS 문제와 비슷한 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형의 측면이나 쟁점의 측면이나 얘랑 비슷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 한번 연습해보고 오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 회차마다 만나는 문제들의 유형들이 새롭겠지만 미리 맛보고 온다면 대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유형을 연습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저랑 같이 해설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리고 복습하고 진도 갖고 그리고 이제 한번 하루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GS 문제 풀어보고 저랑 해설해보고 유형 쟁점 정리하고 이렇게 5주를 보내는 겁니다. 정확히 4주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주차, 5주차는 이거는 학원 사정에 따라서 앞으로 조금 이제 유연하게 결정될 것 같은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토요일날 특허, 일요일이 상표 진행되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오후 저녁 특허 이렇게 연속으로 진행하고 뭐 상표도 일요일날 오후 저녁 이렇게 연속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학원이 결정해 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예, 이게 기초 GS 하이브리드를 활용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2주차 때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문제 풀겠죠? 그러면 문제 1과 관련된 해설, 연관된 풀이 또는 쟁점 정리할 거고요. 문제 1과 관련된 해설, 연관된 풀이, 쟁점 정리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유형이 있구나. 복습하시고요. 이런 유형이 있구나. 풀어보시고 복습하시되 이 유형을 처음 만나보는 게 아닐 거예요. 왜? 여기서 예제가 제공이 됐을 테니까. 그러면 한번 이런 유형을 어떻게 푸는 거겠구나 라고 이론 강의에서 설명 들었던 거 또 필요하다면 사례집에서 관련된 내용도 목차 먼저 확인해보고 오실 수 있겠고요. 실제로 연습 한번 해보시고 또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는 예제와 함께 그 다음 주에 복습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덧 세 번째입니다. 세 번 해도 이런 반복적인 트레이닝 효과를 만드는 것, 이게 기초 GS 하이브리드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이론 강의도 충분히 챙기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3번 정도 연습할 수 있게 하는 것.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또 1번, 2번, 3번.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실 거냐? 1회차 풀 때 2회차 잘 풀 수 있겠는데 어려울 거예요. 이때까지. 3회차 잘 풀 수 있겠는데 이때도 어려울 겁니다. 왜? 계속 새로운 유형이고 계속 새로운 쟁점이니까 잘 풀 수 있겠는데 그때도 이때도 어려울 거고 잘 풀 수 있겠는데 이때도 어려울 거예요. 다만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끝나는 시점에서는 또는 좀 더 빠르게는 3주차 또는 이게 4주차 이 시점에서는 적어도 내가 모든 유형이 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례풀이를 위한 공부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단순히 기본 이론 강의를 1차에서 들었던 것이랑 똑같이 들을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내가 책을 좀 더 능동적으로 아웃풋을 위해서 정리하고 암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큰 그림, 방향성이 잡힐 겁니다. 그러면 그 방향성이 잡히면 이제 4월부터는 그 방향성대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력 질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도 동차 수험 생활을 보낸 어떤 선배 입장에서 동차 수험 생활을 보내실 때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고 암기적인 측면에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어떻게 암기하셔야 되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팁들을 현장 강의에서 가능한 한 다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강의 구성은 일단 답안 작성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답안 작성할 거고 하프 답안지이기 때문에 하프 GS이기 때문에 두 문제 1시간 동안 답안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두 문제라고 하니까 30점, 20점 이라고 있으니까 30점짜리 문제는 그냥 수학적으로 봤을 때 1시간이니까 대략 36분 정도 잡고요. 20점짜리 문제는 대략 한 24분 이렇게 잡으면 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아마 푸실 때 이런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야, 이거 내가 생각한 거랑 시간 배분이 맞질 않다. 변호사님, 저는 이거 36분 안에 쓰려고 그렇게 잡아봤는데 1번을 한참 쓰다 보니까 시간이 없던데요? 이게 50분 넘어가던데요? 그럼 얘를 이렇게 못 쓰거나 안 쓰거나 처음에 정말로 기초주의수에 많은 분들이 1번만 쓰고 2번을 안 쓰세요. 그런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도록 계속 반복 연습할 겁니다. 이런 거 많이 느끼실 텐데 어떻게 해결하시면 되는지는 GS에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변호사님 저는 이거 아무리 연습해도 안 고쳐질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지금은 두 문제를 이렇게 1시간에 쓰려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나중에 네 문제를 2시간 동안 쓰려고 한다면 좀 더 가속도를 붙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유사한 유형이나 쟁점을 연습하다 보면은 특정한 쟁점에 대해서 이미 풀어본 거예요. 특정한 유형에 대해서 이미 연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한 문제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들에서 시간을 덜 할애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시간 배분을 활용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수준에 들어서려면 여러분들 상당한 연습이 필요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 풀 때 시간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 그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걱정하지 마시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호사님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 달 지났는데 별로 달라지지 않던데요. 2달 지났는데 저는 이 정도만 됐던데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지도 계속해서 제가 GS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교시 때 또 1시간 동안 진행을 하면서 문제 1과 관련된 쟁점 유형 풀이법을 정리하고요. 또 필요한 예제, 그리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교시 때는 문제 2와 관련된 강평이 진행되겠네요. 이렇게 총 4주차 코스, 실제 기간은 5주차 코스, 실제 기간은 4주겠습니다만 총 5주차 코스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기초 GS 하이브리드를 3월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전 GS가 이와 같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실전 GS의 성격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는 지금 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아직은 이 답안 작성에 대한 연습을 안 해보신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는 게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아요. 다만 꼭 이거 하나 생각하자고요. 기초 GS 하이브리드를 여기서 특허나 상표 또는 특허 상표를 같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4월에 가장 바람직하게는 특허 상표 둘 다 들어가는 겁니다. 특허 상표 둘 다. 그래서 실전까지 깨져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 4주차, 5주차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 생기실 수 있게 만들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바탕으로 실전 GS를 가서 그러면 이제 기득 이상 되는 수험생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냐? 아닙니다. 여기서도 와장창창 깨질 거예요. 많이 자존감 낮아지실 거고 낙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빠르게 어느 정도 이제 실전 링에 올라갈 수 있는 상태만 됐다면은 가장 빠르게 실전 링에 들어가서 맞더라도 라운딩에 나서는 겁니다. 그게 실력 향상을 위한 가장 좋은,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른 길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약속하세요. 여러분들이 5월, 6월에 어떤 일정을 세우실 때는
앞으로 3월이 끝나면 이제 큰 그림이 보일 거기 때문에 이 수험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내가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결정하시되 적어도 이 3월 달이 끝나는 시점에 실전에 진입하자. 그래서 네 문제는 한번 풀어보자. 여기까지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5월에 내가 어떻게 보냈지, 6월에 어떻게 보냈지는 내가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부분을 내가 조금 더 살려나가야 되겠다. 이 부분은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고 이 부분은 조금 덜 봐도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준위가 생기지 않습니까? 공부 방향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 달에 나는 이런 형태의 GS가 또 필요하겠다. 난 6월 달에 이런 GS는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니즈가 생기실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될 텐데 적어도 4월에 특허나 상표 중 어느 하나는 들어가자. 가장 바람직하게는 둘 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이 10명 정도의 분들이 합격하시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와장창창창창 깨졌어요. 낙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뭐 부족해서 그렇게 깨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해요. 왜? 지금 기덕 이상 되시는 3시, 4시 수험생분들은 이 과정을 몇 년 전부터 겪어가지고 이미 지금 숙달된 상태에서 반복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막 링에 들어가려고 이제 규칙을 배운 사람이 링에 들어가서 맞는 게 사실 당연하죠. 여기서 잘하는 게 오히려 불공평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런 의문 되실 수 있어요. 아니 변리사님 B1은 뭐고 B2는 뭐고 A형은 뭐냐? 이거는 제가 따로 GS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을 따로 촬영을 할 것이 업로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영상에서 설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3월에 마무리되면은 실전에 바로 진입하자. 곧 죽어도 실전에 진입하자. 내가 준비 안 된 것 같아도 실전에 진입해서 뭐라도 적어보자. 그러면은 1회차 때 와장창창 깨지고 아마 원하는 페이지만큼 못 적으실 거예요. 근데 와장창 깨지면서도 버티시고 계속해서 뭐라도 쓰고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15페이지, 16페이지, 20페이지 이렇게 쓰실 거고 그러면 꽤나 해볼 만할 겁니다. 물론 이긴다라고 단정을 못해요. 해볼 만할 거예요. 경쟁을 해볼 만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강의 교재에 어떤 교재가 활용되냐? 2차 교재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기본서 판례집, 사례집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 노트가 이북으로 따로 출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출GS 하이브리드에서는 이 교재만 활용이 될 텐데요. 이 테마 특허법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론 강의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GS 들으실 때는 사용은 안 할 겁니다. 사용은 안 할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때그때 좀 찾아보시기 위한 용도 정도로 갖고 오시면 도움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 강의에서 활용되는 건 사례집이 될 겁니다. 볼 현장 강의. 그래서 이 사례집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출문제와 창작 문제를 포함을 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동차 수험생분들 입장에서 그 사례집을 전부 다 푸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선별해드리는 문제 그리고 또 제가 추가해드리는 예제 기출문제만 추출해서 뽑아서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사례집이 대략 160문제 정도가 있는데 사례집은 애초에 이걸 다 풀어보시라 그냥 시간 잡고 다 풀어보면서 회독하시라 라고 만든 교재가 아닙니다. 기본기 연습도 하면서 또 부가적으로 또 어떤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거나 내가 약한 부분을 보완할 때 니즈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연습하시도록 사례집이 제작된 것이지 이 모든 걸 푸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문제들 중에서 제가 선별해서 그래서 기출문제 드릴 거잖아요. 그리고 예제 문제 드릴 거잖아요. 또 선별된 문제와 함께 반복 트레이닝을 할 거다. 반복 트레이닝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교재로 진행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하면은 기초GS 하이브리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거두절미하고요. 기초GS 하이브리드 뭐 작년에도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올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재도요. 또 강의 내용도 훨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거두절미하고 본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초GS 하이브리드 현장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